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논문 발표를 맡은 이영탁입니다. 저는 지난 발표에 이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발표할 두 개의 논문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 중의 하나인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를 이용하여 BCI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논문은 각각 IEEE Transactio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그리고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에 게재된 논문들이고 두 저널 모두 상위 10%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겐은 최근 BCI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겐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흔히 경찰과 위조지폐범의 경쟁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겐의 절차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겐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나뉘며 제너레이터는 위조지폐범으로서 위조지폐를 계속해서 만드는 역할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위조지폐를 찾아내는 경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너레이터는 위조지폐를 만들고 실제 지폐와 함께 디스크리미네이터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 지폐들을 전달받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위조 지폐를 찾아서 제너레이터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후 이 위조 지폐를 더 잘 찾아내기 위해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엔 위조 지폐를 더 잘 만들어내기 위해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제너레이터가 실제 지폐와 거의 유사한 완벽한 위조 지폐를 만들게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사용하는 데이터는 이 제너레이터가 완벽하게 만들어낸 위조 지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시나리오를 BCI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실제 뇌파와 가짜 뇌파를 판별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계속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그멘티드 데이터가 생성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저희는 실제 분석에 사용합니다. 걔는 BCI에서 아래 세 가지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는 샘플 수를 늘려서 BCI 성능을 높이려는 목적, 두 번째로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세 번째로는 신호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저는 이번에 BCI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 그리고 데이터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이 두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BCI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는 14명을 대상으로 측정된 니이즈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모터 인텐션과 레스트를 분류하였습니다. 모터 인텐션의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손을 움직이기 직전의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의 독특한 점은 실험을 두 가지 컨디션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순수하게 태스크만 수행하는 포커스 컨디션, 다른 하나는 삐 사운드를 들으면서 태스크를 수행한 다이버티드 컨디션입니다. 다이버티드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BCI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삐 사운드라는 방해 요소를 추가한 컨디션입니다. 추후 이 두 가지 컨디션에 대해서 성능을 따로 평가하게 됩니다.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를 적용을 했는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컨디셔널 DC 겐과 그와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VAE와 SNR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분류기로는 LDA와 DCNN, 그리고 DCNN 리브원 서브젝트 아웃, 그리고 DCNN 어댑티브 이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DCNN 리브원 서브젝트 아웃과 어댑티브는 쉽게 생각하면 어댑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 리브원 서브젝트 아웃과는 다르게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테스트 데이터가 조금 사용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DC계는 아래 그림처럼 새로운 샘플을 생성할 때 피처 벡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DC겐에 사용된 샘플의 개수는 총 520개였고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520개의 샘플을 생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피처 벡터는 앞서 말씀드린 클래시파이어 중 DCNN을 이용해서 추출한 특징을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 샘플과 TC겐을 이용해서 생성된 샘플들을 TSN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2차원 평면상에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컨디션과 상관없이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도록 어그멘테이션이 잘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분류 성능을 확인했을 때는 컨디션에 따라 성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다이버티드 컨디션은 태스크 도중에 방해 요소가 있었기 때문인지 확실히 포커스드 컨디션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해서 총 3가지 클래시파이어 중에 DCNN 어댑티브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 방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테스트 데이터가 조금 간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어댑테이션 방법에 따른 분류 성능입니다. 분류기나 앞서 사용한 분류기 중 가장 성능이 좋았던 DCNN 어댑티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컨디셔널 TC겐이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고, 포커스 컨디션과 다이버티드 컨디션 모두에서 분류 정확도가 70% 이하인 피험자가 한 명도 없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TC겐을 이용을 해서 BCI 성능을 높이는 연구였고, 특히 어그멘테이션 적용 요구에 따라서 성능이 3에서 4% 정도 상승하는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어댑테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한 것은 좋지만, 이게 모델의 이런 학습 단계뿐만 아니라 빨간색 내부 부분처럼 어그멘테이션 하는 부분에서까지 이 테스트 데이터가 사용된다는 게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DC겐에서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테스트에 사용될 데이터가 개입됐다는 것부터가 이미 오버피팅의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추후 겐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겐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해당 연구는 9명의 피험자가 RSVP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 측정된 EEG 데이터를 이용해서 타겟과 넌 타겟을 분류하는 연구입니다. RSVP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는 오드볼 패러다임처럼 데이터 불균형이 매우 큰 패러다임이고, 이게 타겟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유발되는 뇌파의 크기가 줄거나 아니면 특수한 컴포넌트들이 검출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타겟의 비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이러한 패러다임의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데이터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3가지의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을 했고, 분류기 같은 경우에는 7가지를 사용했는데 이 중에서 이 7번째 이이지넷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서 뒤에 결과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이지넷을 기반으로 한 분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때 위에 있는 그림처럼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레이턴트 벡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레이턴트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리자면 특정 신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를 추출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요소들, 레이턴트 벡터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나중에 이 데이터를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참고하여 서로 경쟁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3가지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피처들을 2차원 평면에 표현한 그림들입니다. 보라색 점은 넌 타겟, 빨간색 점은 타겟, 초록색 점은 새롭게 생성된 샘플들을 의미합니다. 왼쪽 첫 번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타겟 샘플이 굉장히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 빨간색 점들처럼 굉장히 타겟 샘플들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빨간색 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샘플들이 잘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이이지넷을 기반으로 각 어그멘테이션 방법에 따른 분류 성능을 나타낸 그림들입니다. 왼쪽의 그림의 경우에는 어그멘테이션 방법에 따라서 AUC, 밸런스드 애큐러시, 그리고 F1 스코어, 카파 밸류를 각각 계산한 그래프이고,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 BW-GAN GP라는 방법이 다른 방법들보다 통계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IR 밸류에 따른 분류 성능으로 IR은 클래스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IR이 0.2, 즉 타겟과 넌 타겟의 비율이 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결과이고요. 왼쪽의 표는 각 비율당 샘플이 몇 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레이시오가 20인 경우는 타겟이 27개, 그리고 넌 타겟은 645개 정도가 돼서,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은 618개, 이렇게 이 정도의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게 되고요. 이 오른쪽 그림 표 같은 경우에는 각 비율에 따른 분류 성능인데, 네모 박스로 표시해 둔 것처럼 전체 데이터의 한 60% 정도만 사용하더라도 80% 후반부터 90% 초반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겟 데이터가 80개, 그리고 넌 타겟이 2000개 이상의 데이터이지만 이 적은 수의 데이터로도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겐 방법이 굉장히 데이터를 잘 생성해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지금 현재 제가 수행 중인 고등인지 과제에서도 충분히 사용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 불균형을 잘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보여서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구조의 가장 특수한 점은 이렇게 레이턴트 벡터를 사용을 했다는 건데, 이런 레이턴트 벡터는 어떻게 보면 태스크의 특징을 잘 잡아내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스크의 특징을 잘 잡아내기만 하면 레이턴트 벡터 대신 사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CSP 같은 방법도 태스크를 잘 나눠주는 패턴들을 잘 보이도록 해주는 필터인데, 이런 필터들 중에서도 아이젠 밸류가 높은 것들만 추출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든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분류가 되는 데이터들의 모임인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그멘테이션을 하면은 지금 여기 오토인코더로 레이턴트 벡터를 뽑아서 한 것처럼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더 불균형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